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제 계약을 위반을 했을 때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구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계약 해제를 하는 거고, 계약 해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CISG에서 배운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계약을 저 사람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된 나의 어떤 손실이나 손해를 회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기책의 사유가 있는 책임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러한 어떤 계약 위반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영미법과 대륙법은 그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영미법, 우리가 많이 봤던 영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륙법계는 우리가 CISG에서 봤던 것처럼 CISG에 뭐가 있었어요? 구제책 하면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뭐 매수인의 구제, 뭐 매수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에서 항상 먼저 나왔던 게 있죠. 특정이행 청구였죠. 상대방한테 독촉을 해요. 제대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빨리 하라고. 예. 그게 우선적입니다. 대륙법계는. 근데 영미법은 깔끔해요. 너 안 해? 돈 줘. 돈 내놔. 이거예요. 자, 그래서 SG 영국 물품매매법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 물건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사람이 의무를 제대로 안 지켰을 때 매수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판매 시기를 놓쳤다든지 정상적인 물품을 구매하지 못했다든지 뭐 등등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익과 그 어떤 차이, 그런 부분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인도 불이행에 대한 부분, 뭐 인도 지연에 대한 부분, 불량, 품질 불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매수인이 매도인을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물품 인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게 안 왔어요. 이상한 게 왔어요. 아이폰 주문했는데 벽돌이 오고, 맥북을 주문했는데 철판이 왔어요. 그러면 인수 거절해야 되겠죠. 그렇죠? 매매 계약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물품을, 적합한 물품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죠. 그걸 제대로 이행 안 했을 때는 매수인이 물품을 적절하게 검사를 해서 이것은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니다 라고 밝혀지면 인수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반대로 매수인, 돈을 주고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매수인이 의무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제가 특징을 말해줬잖아요. 영미법은 일단 뭐다? 돈 내놔. 이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품이 넘어갔거나 혹은 뭐 매수인이 물품 인수를 거절했어요. 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돈을 안 줘. 돈을 안 줘. 매수인 돈 안 줘. 그러면 매도인이 돈 내놔 할 수 있는 거죠.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물품의 유치권. SG에서 얘기하는 유치권이란 거는 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소유권이 원래는 매수인한테 넘어가서 매수인 거예요. 매수인 물건인데 매수인이 안 받아가. 그러면 혹은 반대로 매수인이 나한테 돈을 안 줘. 매수인 건데. 그러면
돈 줄 때까지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면 매수인이 언젠가는 나한테 대금 결제를 해주니까 대금 결제하면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매도인의 어떤 소유권 유보인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주네? 예,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때까지 내가 물건 갖고 있어야지, 킵해놔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유치권입니다. 물품을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돈 내놔. 돈 내놓을 때까지 물건 안 줘.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속돼야 되는 물건을 갖고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처분권을 뭐 매수인한테 미리 넘겼다든지 그러면 이제 사실 매도인 물건이 아니거든. 그리고 뭐 매수인이 적법하게 물건을 뭐 점유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운송 정지권, 운송되는 물품을 스탑 거기서 하는 겁니다. 왜? 돈을 안 주니까. 저쪽이 매수인이 제대로 계약 이행을 안 하니까. 자, 그리고 대금 지급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내놔요. 그러면 매수인한테 물건 인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재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매각이죠. 근데 재매각을 한다고 할 때 우리 CISG 공부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계약해서 저 사람한테 물건 팔기로 했는데 저 사람이 안 사가. 그래가지고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급하게 팔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 생산된 물건이라서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과 저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똑같아가지고 그대로 넘겨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주문을 해준 저 사람한테 맞춰서 설계를 했거나 제작을 했다라고 치면 정말 이 물건을 어디 내놓거나 재매각할 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공산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 판매 시기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정식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개당 100원에 팔 수 있었던 거를 급하게 대체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 개당 뭐 80원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CISG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자, 이게 SGA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이었고요. 자, 대륙법상. 대륙법은 뭐 이것이 대체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 여러 가지 민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특정이행 청구, 뭐 제가 강의 자료상으로는 강제이행 청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강제 이행을 청구하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 내용대로 네가 계약서에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 내용대로 빨리 계약을 이행을 해 라고 독촉하고 청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먼저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거나 혹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강제 이행이나 특정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륙법, 특히 이제 대륙법계에 있는 여러 국가의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사실 교재에는 뭐 이 CISG에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그 앞에서 강의 초반에 CISG의 내용들을 많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정이행 청구. 그 특정이행 청구는 그것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대체품 인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자 보완. 뭐 그거 외에도 추가 기간 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었고,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매도인 또한 첫 번째로 특정이행 청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기간 지정, 그리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사실 여기
매수인의 구제책이 됐든 매도인의 구제책이 됐든 손해배상 청구 이전에 보통 특정 이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 CISG를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랑 나머지 구제책이 별도다. 독립적이다. 별개의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CISG를 공부할 때 영미법과 대륙법에 절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대표적인 구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다 CISG 안에는 다 녹여 넣었고요. 특정 이행 청구를 강요하면서도 강제하고 독촉하고 그것을 이행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뭐 추가 기간을 지정하면서도, 그리고 하자 보완을 요청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CISG의 취지였습니다. 독립적으로. 자, 그래서 그 부분은 CISG에 있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구제에 대해서까지는 뭐 더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계약 종료에 대한 내용, 뭐 중간에 뭐 이행 혜택라든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좀 정리를 좀 제가 고민을 좀 해서 좀 보강할 내용이 있으면 보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학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우리가 15일부터 중간고사 기간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방식은 기말고사는 실시합니다. 기말고사 실시하고, 기말고사의 날짜는 6월 16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을 생각하고 있고, 뭐 시험 치는 방식이나 문제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LMS로, 그리고 줌으로, 실시간 줌과 LMS를 동시에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할 거고, 사실 그 우리가 14주, 이게 이제 사이버 강의가 됐잖아요. 원래 오프라인 강의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간중간에 휴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띄엄띄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2학기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한 주 놀죠. 주석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했던 진도 다 나갔어요. 그러면 다음 주 휴강을 하느냐? 그렇게 하기에도 조금 애매해.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추가적인 내용을 더 강의할 내용이 있다면 강의 자료하고 영상을 짧게라도 찍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좀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 했던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진도 다 나갔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진도 다 나갔어. 그래서 계약 종료까지 다 했기 때문에 CISG도 했고 인커텀스도 했고, 뭐 계약의 법리, 소유권 이전, 뭐 무역 계약의 조건, 계약 종료 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6월 16일 날 시험을 실시한다. 기말고사 실시한다라는 점과, 다음 주는 15주 차인데 15주 차인데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의 영상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여기서 이번 주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